주제로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과 대보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 모두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시스템 소득. 진짜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연금성 소득을 우리가 만들고자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애터미 그냥 저냥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계보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경험하셨던 내용들, 노하우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기 PPT에 조그맣게 나오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나옵니다. 사업은 애터미 사업이고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원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 사업은 맥만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들 음소거에서 팀 모토를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함께 모이면 모이면 시작이고, 서로협조하면 서로협조하면 친구다. 함께하면 함께 함께 일하면 일하면 성공이다.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꼭 해야 하는 성공의 3원칙이 있습니다.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제품 애용하고 마트를 체인지하는 거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마트를 체인지하고 어, 제대로 제품을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제품이 얼마만큼 더 좋은지를 먼저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품을 애용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아니에요. 애용입니다. 한자로 애용은 사랑하다 애, 쓰다 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랑하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매일 제품을 애용하자라는 겁니다. 임영락 국장님, 어제 임영락 국장님 안 계시나? 정은희 팀장님, 네, 어제 주무시기 전에 내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제품을 하고 주무셨나요? 그럼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과를 우리가 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것이 애터미 사업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당연히 멤버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애터미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특징을 알고 감동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영화를 보고 지인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영화사에서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감동을 먹으니까 어떨까요? 그 경험을 하니까 어떨까요? 그 감동을 가지고 주변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 주변 지인이 A 레스토랑에서
요번에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대. 아, 성남동에 가면은 그 A 레스토랑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사업의 기본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파트너들이 그 제품 감동에 대한 전달과 세일즈에 대한 접근이 쉬워요. 하지만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제품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자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어떨까요? 애터미 제품이에요. 우리 절대적 품질, 절대 가격의 애용자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 멤버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애터미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시스템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의 참석과 활용이 100% 돼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회사와 보상 플랜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 대한 100%의 확신을 전달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회장님의 강의 중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은 큰 비전과 큰 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죠. 내가 얼마만큼 애터미의 크기를 느끼고 그 크기를 가지고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그리고 이 큰 돈의 사람들이 맞죠? 감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크기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사업을 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떨까요? 최고의 방법은 스폰서의 경험을 이용해서 미팅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시스템을 참석하는 참석자가 아니라 이용자로서 애터미 시스템을 이용하고 초대해서 나의 조직을 늘려가는 일을 했을 때 멤버십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맞죠?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시간에, 어느 날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 다이어리에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내가 누구를 초대할까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러시아에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채널 애터미나 아니면은 티켓 애터미를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티켓 애터미를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언제 시스템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고 그때쯤 내가 이분을 한번 초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일이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스템에 참여하는 참여자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활용자, 이용자인가. 이용자라면은 부업자라도 매달 참석할 수 있는 지역 본사 세미나를 이용해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100% 참석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곧 사업자를 만들고 양성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성공의 3원칙 중에 두 번째 시스템 참석 및 활용을 100% 하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팀 미팅 참석입니다. 왜 사업을 해야 하는가가 명확하다면 성공자에게 성공에 대한 안내의 길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안내받을 것인가, 맞죠? 그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애터미를 이미 알고 있어. 아니면 한두 번 세미나를 참석하다 보면은 나는 애터미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10%를 아는 게 100%를 아는 거랑 완전하게 다른 거죠. 이해를 하는 거랑 내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거는 완전하게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지 노하우를 스폰서의 상담을 통해서 그 성공의 과정을 안내받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님들 분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아, 스폰서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팅을 요청하기에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파트너들은 앞으로도 많아지긴 하는데요. 정말 내가 성공에 대한 명확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죠? 스폰서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 요청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스폰서는 파트너들이 많지만 요청을 많이 하는 파트너들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스폰서에게 요청하는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폰서 욕심이 많아야지 성공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 역량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그 한계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1대1 대가 사업을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팀 전체가 움직이고 복제가 되려고 하면은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의 상담을 통해서 그 팀의 방향을 자꾸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일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이요. 오늘 후원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요. 씻고 싶지도 않아. 맞죠? 근데 오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제품 이용을 하고 제품을 쓰고 열심히 바르고 난 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반짝반짝한 얼굴로 소비자를 만나고 사업자를 만나는 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스템 참석 활용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피곤함에도 바쁨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일. 그게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은 복제에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죠? 세 번째, 팀 미팅 참석하는 일. 해모임을 전달하는 일보다 팀 미팅 참석하는 일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내 파트너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면은 해모임을 전달하는 일보다 파트너에게 이 일이 미팅을 참석하는 이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을 사장님들께서는 꼭 명심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요, 노트하는 습관을 항상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년에 한두 권 정도를 노트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미팅 내용이 제가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사실 저는 저가 미팅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 내용을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이 미팅 노트입니다. 스폰서님들과 함께 했던 예전에 5년 전, 6년 전 미팅 노트를 찾아보고 한번 쭉 읽어보는데, 한 권을 읽어보는데, 이제는 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그것들을 내가 먼저 인지하고 학습하고 현장에 전달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시키는 일, 그것을 내 몸에 기억시키는 일, 그 일들이 애터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러 가는데 집이 중심가에다가 집을 살게 되면은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월세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중심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9시 반에, 9시쯤에 도착하면은요, 상점의 상인들이 전부 다 청소한다고 바빠. 내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9시에 딱 오픈을 만약 10시에 오픈을 한다. 9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점에 있는 사장님들이 9시 반까지는 뭘 한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9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소 다 하고 한번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먹고 있을 때, 그때가 타이밍적으로 공유하는 시간대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분에서 10분 동안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임팩트를 줘야 돼.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집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가는 거리를 매일매일매일 노트를 보고 매일매일매일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오늘 준비해서 한번 써볼 것인가. 그거를 자꾸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국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까먹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내 모국어가 아닌데 안 붙겠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아니라 성공자들이 써뒀던 문장을 내가 뽑아서 그거를 노트에 만들어서 작성을 해가지고 내 걸로 시켰으니까 원래 내가 쓰지 않는 언어로 쓰드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님들께서도 이 노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한번 기들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랑 파트너랑 같이 미팅하는데 내 자신이 스폰서라서 파트너들이 있는데 노트를 펼쳐서 적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내 파트너가 내가 미팅을 할 때, 파트너의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그 분위기가 똑같이 복제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스폰서랑 미팅을 할 때는 노트를 챙기셔서 적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일을 하다가 또 한 번씩 꼭 보는 습관을 한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결국에는 노동소득은 물통을 비우는 일이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야 하는 양동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양동이를 어느 게 큰 건지 직업을 고를 때도 양동이의 물이 돈이라고 하면은 돈을 채울 수 있는 양동이, 직장이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로 항상 선택을 해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터미는요, 소득을 만드는 게 다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도꼭지가 틀면은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애터미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소득과 애터미 소득, 시스템 소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90% 하는 일은요, 열심히 일해야지만 돈을 버는 시간을 노동으로 바꿔서 돈을 버는 일이지만 부자들이 하는 일은요, 시스템 소득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하지 않아도 매월 수입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 왜 자영업과 일반적인 사업과 다를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채시어 크라운 마스터가 본인의 그 연봉이랑 맞죠? 비교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연봉은 꾸준히 1%, 2%, 3% 약 이 정도로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은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근데 그게 상승하는 폭이 100%, 200% 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준비를 하라,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하라는 말은요, 지금은 내가 파트너도 A 파트너, B 파트너, C 파트너도 사업자가 없지만 어느 순간 한두 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에 파트너가 생겨서 폭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 때
내가 놓쳐버리면은요, 그 파트너가 떠나버린다. 어떨까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그 우화 중에 시지푸스의 돌이라는 우화를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시지푸스의 돌. 뭐냐면은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절벽은 아니지만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시지푸스가 벌을 받는데 이 돌을요, 어떨까요? 오르막길에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영생 동안. 근데 어떠냐면은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이 돌을요, 목표 지점까지 꾸준하게 하루에 한 발짝씩이라도 끊임없이 딛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여기에다가 어떨까요? 돌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시스템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끝나면 오토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죠? 이 돌을 다시 또 오토 다이아몬드로 올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꾸준하게 지속되게 내 그물망을 연결하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일반 직장과 자영업, 애터미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일반 직장이나 자영업은요, 필요 조건들이 자본, 기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식당 오픈하더라도 손님이 많으면은 결국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바생보다 여기 혹시 그 자영업을 해보신 사장님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알바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도 벌 수가 없다. 근데 바빠도 죽는다고 해요. 안 바빠도 죽고, 안 바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안 바쁘면요, 팔이 날려서 돈을 안 벌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벌리면요, 내 몸이 갈려서 죽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과는 어떨까요? 내 노력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기본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영업은요, 성공을 위한 매뉴얼이 없고 코칭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요. 그걸 교육받을 때 돈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시스템을 내가 만들고 확장하려고 해도 돈이, 자본금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애더미는 어떨까요? 필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점포, 무경험, 노하우도 없어도 돼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어려운 시대 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어떨까요? 하이, 아,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리턴이 많겠죠. 그리고 평생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데, 단점이 초반에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돈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내가 이거는 직장이긴 하지만 정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80대, 90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보장되더라. 그리고 성과는 어떨까요? 노력의 외부 환경과 영향이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은요, 애터미 사업은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은 원해요. 무엇을? 싸고 좋은 제품을 앞으로 더 많이 원합니다. 왜냐? 가정 경제의 소비를 조금씩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애터미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이 일이 결국엔 코칭 시스템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초대하고 내가 조인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매뉴얼과 코칭 시스템이 있다. 결국에는 애터미 사업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사람을 따라만 하더라도 50%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인데 성공하는 내비게이션이 시스템이고 안내자가 누굴까요? 스폰서더라. 그것을 활용을 할 자세가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내가 서울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처럼 걸어서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면은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가다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걸어서 한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자동차를 타면은 5시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말이에요. KTX 타면 어떨까요? 2시간 반. 비행기 타면 50분이겠죠.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성공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으로 내가 가면서 속도를 내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 것인가. 결국에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비행기 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만만리처럼 천천히 조금씩 걸어서 한 달이 걸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애터미 사업 성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니까 이미 정보들을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미 제품과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제품을 써보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죠. 보상 구조와 회사에 대한 보상 구조를 학습하라. 결국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수립을 하라. 세일즈 마스터 언제 갈 것인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언제 갈 것인가? 명확하게 오토 판매사 어떻게 될 것인가? 맞죠?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하면 결국 연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인맥이 없다 보니까 동호회나 모임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결국에는 인맥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인맥을 내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그분의 인맥 풀을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장사 같은 경우면은 모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이고 한 사람의 인맥에서 250명을 최소한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에게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가지는 일을 알려주는 스폰서가 진짜 일을 제대로 비행기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라인 마케팅 활용도 있고, 맞죠? 지속적인 학습도 해야 된다. 멘토랑 협업해라. 다 나와 있잖아.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신뢰와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은 태양과 같습니다. 막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좀 쌓이고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오토 판매사의 그룹 정도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바쁘게. 하지만 그 이상이 되려면 결국에는 나의 능력을 이상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 복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 관리와 동기부여,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이끌어 가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지,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지, 그죠? 나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메타인지가 내가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도 그만큼 마음의 크기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꾸준한 고객 관리. 상당수의 사업자들이가 소비자들이 소비자, 애용자, 관심자, 부업자, 사업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애용자, 구업자, 사업자의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으면은요, 사장님들이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문자하고 하면 그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톡도 AI 기반도 지금 개인정보법이 강화됐죠. 그죠? 사장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데이터가요, 앞으로 굉장한 자산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건데, 한 명의 데이터로 내가 250명을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회사는요, 지금요, 돈을 벌려고 하면요, 뭐부터 쌓아야 되는 줄 아세요? 데이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이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이버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우리 정보 있잖아요. 걔네들이 내부 정보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홍세묵이라는 사람은 몇 시 몇 분에 출퇴근할 때 뭐를 많이 보더라 해서 광고를 올립니다. 그 알고리즘과 AI 분석을 통해서요, 우리는 광고를 매번 노출을 됨에 따라서 쿠팡을 쓰고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카카오톡에 자꾸 뜨고 인터넷을 끼면은 그것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단순 반복 노출로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는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맞죠?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자주 만나서 그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쌓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요, 소비자가 소개가 안 나와요. 그룹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딱 오토 판매사 돼야 되는 정은희 팀장님, 장성호 사장님, 맞죠?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그 데이터가요,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사업자가 내 주변에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1대 내 친구의 친구 2대 정도예요.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나는 그 친구의 얼굴을 안다 2대. 이 친구의 친구 3대. 그 친구의 이모, 고모 4대. 그 친구의 그분의 소개한 사람 5대, 6대 정도가 나와야지만 나의 모르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진짜 파트너가 나와요. 지금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이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 내가 임페리얼 갈 때 크라운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속도감 있게 연결을 빨리 해서 그분들과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속도감 있게 연결이 돼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해내야 된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그 데이터가 확보돼야지만 임영래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할게요.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뭐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노트에 적어서 그거를 임영래 국장님이 만나기 전에 그 노트를 한번 봤어요.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해모임을 내가 추천을 했고 해모임을 사긴 샀는데 논의까지는 사지 않았어. 그럼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해모임 먹었는데 어땠어? 논이 저번에 사지 않았는데 논이 사니까 내 아이도 먹어보니까 이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 맞죠? 그리고 그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 아이는 괜찮아?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감동의 마음을 였는 거랑 같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의 한 분이 여러분한테 감동의 문을 열면요. 앞으로 평생 동안 애터미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 마라 해도 해주고 싶을 거야. 그 정도로 감동의 서비스를 주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 데까지 그 사람은 영원한 나의 팬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을 제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30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개보도 설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속도감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보도 설정.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오토 판매사 되려고 하면은 이 모든 교육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마인드세트, 정신력 만들고 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습관화시키고 그 습관을 결과로 만드는 것이 오토 판매사의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마인드셋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계보도도 굉장히 처음에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 지금은요, 사장님들, 계보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제가 시아팅 사장님 아시잖아요. 그분과 사업을 할 때 계보도를,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세팅할 것인가.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삼각형이 작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서 바꾸려고 하면은요, 어떨까요? 시간은 걸리지만 쉬워요. 근데 나중에 내 그룹이 커지면 어떨까요? 내 파트너들, 소비자들이 다 회원가입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어떨까요? 바꾸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제대로 다시 재회원가입해서 제대로 된 자리에다가 나눠주려고 하면은, 다시 하려고 하면은, 어제도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사업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 시스템에 안 들어왔는데 양쪽을 쨌습니다. 좌우측을 쨌어요. 내년에부터 내가 퇴직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할게니까 내 파트너 우측에다 달았어. 계속 달면서 내려갔어. 결국엔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사장님들의 기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팩트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회원가입 해주니까 고맙네. 제품 써주니까 고맙네. 그래서 이 사람 우측에 째가지고 내가 이 사람 수당 줘야 되겠다. 내 인맥 넣고 이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하면 어떨 건데. 결국에는 이 사람 1년 뒤에 사업한다 해놓고 우측에다 회원가입 쭉 시켰어. 수당 받기 위해 한 사람이면 되잖아. 맞죠? 근데 회원가입 쭉 시켜 이 사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후원을 못 하겠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그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사장님들 학습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의 기준은 상식인데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네트라는 말은 내 그물망을 짜는 것인데 그 그물망을 어떻게? 소비자와 사업자와 내가 나의 스폰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끈끈하게 연결이 돼야지만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 신뢰와 믿음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 그물망을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의 그물망을 연결을 끈끈하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파트너 사님들은요, 수익을 만드는 게 파트너와 소비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파트너만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50%밖에 모른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중심으로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의 연결점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드는 것을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 연결고리를 어떨까요? 만드는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신뢰라는 거예요. 스폰서랑 나와 내 자신이 연결이 잘 되어 있으려면 신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트, 그물, 워크, 일하다, 마케팅, 영업, 홍보랍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그물을 짜서 홍보하는 일을 일하는 거예요. 맞죠? 회원들의 그물 구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짜면 되는지.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바이너리 구조면 좌측 그룹, 우측 그룹이 있어요. 그죠? 그 그룹에서 나오는 회원들의 멤버십과 그 멤버십에 따른 어떨까요? 매출에 의해서 우리는 수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너리 시스템의 구조는 나로부터 두 줄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너리 하면은 배수의 법칙을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시나요? 바이너리 하면은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어요. 케이스 1은 바이너리 하면 배수의 법칙 1, 2, 4, 8, 16, 32 이렇게 많은 가지를 뻗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은요,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있어요. 관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라인들이 많으면은, 맞죠? 결국에는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효율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떨까요? 성장을 안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계보들을 뿌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지가 풍성한 나무를, 과일이 많이 열리는 나무를 내가 만들고 싶다,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요, 뿌리가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보들을 넓게 지을 것인가, 깊게 지을 것인가, 같은 회원가입을 10명을 하더라도 어떤 효율과 차이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우리는 바이너리 방식의 장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보도 상의하는 부분이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메인 줄에다가 등록된 사람이 밑에 몇백 명이 회원가입되고 내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안 듣던데 1, 2년, 3, 4년 뒤에 누군가에게 애터미 정보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회원가입된 거 보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PV가 있어 해서 결국 나도 먹고 쓰는데 나도 사업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좋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깨어야 되는 사람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보도를 넓게 지었을 때, 깊게 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케이스 1, 2를 한번 알아봅시다. 케이스 1은요, 넓게 지으면요, 10명을 회원가입하더라도 10만 PB를 공유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내 자신, 그리고 3명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내가 10명을 똑같이 회원가입을 깊게 지어서 10명을 회원가입시키면 어떨까요? 이 10만 PV에 대한 이점을 매출을 공유받을 사람은 몇 명 있는 거예요? 5명이 생기는 거예요. 3명보다 5명이 더 많겠죠. 만약에 100명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유받는 사람은 A 라인은 케이스 1은 10명 정도일 거예요. 근데 100명을 회원가입시켰을 때 여기에서 계보를 깊게 지었을 때 매출을 공유받는 사람은 50명일 겁니다. 효율성에서 일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깊게 지었을 때 매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너리의 장점을 가져가야 된다. 회원가입할 때 절대 해지 말아야 될 거,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파트너가 없어요. 근데 A가 사업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인맥을 A의 우측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당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인 원을 내가 여기다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 사업하면 어떨까요? A가 사업 안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맥을 절대 A에게 붙이지 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A가 소비자든 아직까지 시스템에 오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딸이나 가족들 그냥 회원가입 우측에서 수당을 받으시라라고 저는 본인의 가까운 지인을 등록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지인이 만약에 여기 갔다라고 하면 어떨까? 맨 끝줄에 갔다고 하면은 이분이 A가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동안 이 지인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리는 PB의 풀로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분이 30만 되었을 때 우측에 가족 중에 한 명을 빼셔라 해가지고 내 지인을 계속적으로 나는 메인 라인을 타고 내려가게끔 바이너리의 장점을 활용하는 계보도가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사업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딸이 생겼습니다.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두 줄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 위에 딸을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 좌측에는 PV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내 딸에게 열심히 하는 파트너 놔두고 그 파트너를 돕는 게 아니라 그 딸의 우측에다가 나의 지인을 회원가입해서 여기서 PV를 만들어내서 내 딸 수당을 만듭니다. 내 딸은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파트너는 밑에서 열심히 하는데 위에다가 딸 회원가입 시켜놔서 여기서 PV를 만들어서 돈을 6만 원, 12만 원 벌어갑니다. 파트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맞나요? 그래서 시스템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내 파트너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절대 수당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이 딸이 자기 우측에 있는 멤버십들을 잘 관리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불이 얕고 넓게 짓는 계보도는요, 나중에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보도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 거 몇 개 있어요. 샘들 보이시나? 파란 거 보여요? 파란 거 아직 살아있는 거 요거 내가 보여드릴게. 뭐냐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는 요거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어요. 요거 살아있네요. 요거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고 이게 다 죽었어요. 이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왜냐? 이 사람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딸의 아빠를 회원가입시켜가지고 여기서 수당을 여줬다가 여기 줬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만 회원가입시켜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줄이 마르면은요 뿌리가 말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임영래 국장님 그 마이크 오픈 한번 해보시죠. 임영래 국장님도 밑줄이 있죠. 그렇죠. 내 스폰서, 내 파트너들이 성공을 하기 음, 위해서 어디를 불을 질러야 됩니까? 밑불에 불을 질러야 되죠. 그럼 밑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밑불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장승호 사장님이 가장 밑불이죠. 가장 밑불에 있으시죠? 네. 그렇죠. 모든 사장님들이 장성호 사장님을 왜 챙기는가? 음, 밑불에 있기 때문에 그 밑불이 마르면 그 위에가 위험해져요.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회원가입은요, 두 줄을 짓는 겁니다. 두 줄을 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분들이 시스템을 초대하고 제품을 하고 시스템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을 우측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수당을 받으면서 밑불이 밑에 질러지니까 이분도 좌측 우측을 보면서 속도감 있게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부업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보도가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밑불이 계속 질러진다면 이런 데서, 요런 데서 있죠. 요런 데서 깨울 사람들이 생겨요. 요런 데서. 나중에.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 월말마다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소비자들, 회원가입만 되어 있는데 나만 쓰고 있었어, 나만. 칫솔, 치약, 뭐, 물티슈만. 근데 밑에 회원가입이 184명이 있어요. 애터미 들어봤어, 괜찮대. 사업할까요, 안 할까요? 이점이 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밑불을 잘 질렀어. 4천 명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매일매일 한 달에 하루에 70만 PB 이상씩 올라와. 하루에. 어떨까요?
시작점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밑불을 지를 때 내가 꾸준하게 두 줄을 가져갈 수 있는 스폰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뎁스가 먼저일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내 좌우측을 만드는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팀장을 가려고 한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위에 스폰서 가지 않고 좌우측에서 이렇게 간다. PB만 하더라도 1000만 PB가 듭니다. 원래 근데 밑줄을 잘 질러서 예쁜 개보도로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좌우측에 두 명 있겠죠. PB로 치면 어떨까요? 500만 PB 맨 밑줄에 두 명, 그 다음에 우측에는 250만 PB. 그래서 750만 PB가 필요해요. PB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어떨까? 케이스 B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 소비자나 우량 소비자 아니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우측을 빼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분한테 소비자가 3명이 소개가 나오면은요, 우측에 1명 회원가입 가족으로 시키고 나머지 2명은 메인줄로 뺍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측을 진짜 더 빼고 싶으면은요, 시스템 참석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측을 만들어 나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우측에 더 많이 빼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고 싶다. 알면서 내가 소비를 해라. 시스템이나 미팅을 참석해라. 라는 원칙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계보들을 위한 원칙 첫 번째 뭐냐? 넓게보다는 깊게 만든다. 두 번째는 같은 인맥은 같은 줄로 만든다. 만약에 동료 라인은 A 라인은 A 고등학교 동창, B 라인은 중고등학교, 뭐 B 라인에는 남편들 지인, 직장 지인들, 그다음에 나의 라인은 뭐 A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할 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 같은 인맥은 같은 줄로 회원가입시키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친한 가족, 나의 자식, 부모님 등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 코드를 이용해서 파트너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인맥이 있을 때는 언제나 스폰서랑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계보도가 다 있어요. 계보도가 다 있지만 내가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내가 밑줄을 막 칠러 가면은 나중에 이 친구가 내 좌측에도 이렇게 생기네? 애터미가 좋다라고 하는데 나도 우측에 해서 조금 수당이나 좀 받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하면은 뭐다? 나를 기준으로 밑줄이 질러져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계보도 설정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에 대한 정의까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이 방향을 잡고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그냥 무턱대고 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좋아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한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면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참석을 하셔가지고 배우시면서 내 계보드 세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현미 선생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일즈 마스터를 가시려고 하면은요. 이 계보드 세팅, 사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나중에 김송 사장님이나 내 파트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조금이라도 이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나중에 메인줄을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A 갈까, B 갈까, C 갈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내가 원칙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원칙이 없다라는 거는 내 방향이 언제나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세일즈 마스터 상황에 따라 가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원칙과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내 파트너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면서 사업을 해야지만 이게 복제가 되면서 효과가 나요. 그 원칙이나 교육이 되지 않고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다. 개보도가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거 수습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거예요. 아이고, 내 파트너가 수당 처음에 받으려고, 자기 남편을 우측에다 뺐어. 근데 위에 스폰서가 일을 하지 않네. 엄마 코드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족 코드 있잖아요. 남편이 있다. 와이프가 사업을 한다. 남편 코드는요, 나중에 무슨 일을 위해서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라고. 그거 써가지고 수당 6만 원 받으려고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6만 원 주는 거는 플랜 B예요. 플랜 A는 뭐가 돼야 되냐? 그분에게 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다들, 처음 애터미 이렇게 줌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홍세묵 본부장님의 이 개보도 강의와 이제 우리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각자한테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게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열강을 해주신 우리 홍세영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